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27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진태, 황교안 두 후보의 각출전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후보들이 다 보이콧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흥행을 위해서 황교안 총리까지 영입을 했는데 이거 흥행이 참패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2강으로 압축됐습니다. 김진태, 황교안 2강. 그 홍준표 탈락, 오세훈 탈락, 그 나머지 다 탈락입니다. 어쨌든 뭐 결과는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선관위나 비대위의 고충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왜 이렇게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한지. 예컨대 옛날에 민주당 야당 시절 보면요, 이 사람들은 뭐 연설회를 뭐 10번 이상 하고 TV 토론도 뭐 7번, 8번 하고 심지어 바른미래당도 TV 토론 뭐 8번씩 했다고 들었는데 한국당은 처음에 2번 했습니다. 2번을 하겠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연설회 4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TV 토론 늘리자. 그래서 유튜브 포함해서 6번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진작 이렇게 안 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난번 우리 지방선거도 지방선거 하기 하루 전날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이 열려가지고 거의 뭐 그렇죠. 괴멸적 패배라는 말이 그렇죠. 나올 정도로 했는데 다시 그 프레임에 갇힌 겁니다. 자,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날 겹쳤으면 옛날에 그 교훈이 있으면 좀 일정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물론 선관위는 힘들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힘들까요? 이런 생각들이 지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홍준표 이제 전 대표가 사실 말은 좀 직설적으로 하는데 오세훈 전 시장은 사실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6명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이유를 갖다 설명했는데 이런 겁니다. 김병준 비대위 위원장이 공당이 원칙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역시 이분은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아니 지난번에 황교안 전 총리는 원칙을 어기고 특별히 선관위에서 이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자격을 주자. 왜? 흥행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비대위가 준 거 아닙니까? 이건 원칙을 잘 지킨 건 아니거든요. 원칙은 어겼습니다만 그래도 당헌 당규 할 수 있는 뭐 그 근거도 있고 대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이 들어와야지 흥행이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 공당이 원칙 하니까 아니 27일 할 걸 갖다가 뭐 3월 15일 하고 3월 26일 날 하면 이게 원칙을 어기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무능하고 부패가 지금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이 좀 잔치 분위기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나와라, 오세훈 나와라, 황교안 나와라.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에서 엊그저께 다 인터뷰까지 다 했습니다. 이런 축제 분위기에 그냥 찬물 그냥 견뎌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그야말로 대세론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세론에 지금 선관위가 줄을 댔다. 한마디로 눈치 보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황교안 전 총리 좋은 인재 맞고 오세훈 또 홍준표 다 좋은 인재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TV 토론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문제도 얘기하고 비전도 얘기해야 될 텐데 이런 기회들도 박탈하고 말이죠. 날짜도 마찬가지로 지난 지방선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패배하게 된 이유가 다 그 북미회담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언론이 그거 제대로 써주겠습니까? 거기에 몰입하고 자유한국당이 거기서 안보 이슈 꺼내들면 자유한국당 이거 이제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하자냐 뭐 이렇게 프레임을 갖다가 자유한국당을 이제 국보수 이미지로 끌고 갈 텐데 언론들이 말이죠.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그럼 끝나고 난 뒤에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여론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북회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토론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게 되면 오히려 흥행도 이끌고 또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뭐 대세론이긴 하지만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힘이 생길 텐데 이런 식으로 당선되면 힘은커녕 비판만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27일, 28일 날 하기 때문에 27일 날은 결과가 안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시간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자, 언론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KBS, MBC, SBS 보십시오. 완전히 저쪽 편 아닙니까? 그렇죠. 김재동이 뭐 이런 인간들이 지금 시사 토크를 진행할 정도로
저쪽에 장악됐는데 만약에 이런 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없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자유한국당이 메인 뉴스 탑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있으면 깔아뭉개도 됩니다. 그리고 종편 뭐 지금 다 심의 눈치 보고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보도 채널은 제가 볼 때 연합뉴스 TV나 YTN은 거의 뭐 저쪽 성향입니다. 네. 뭐 거의 우리가 포기한다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YTN 그 연합뉴스 TV는 자유한국당의 이 전당대회 TV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얼치거나 뭐 조그만 야당 것도 다 뭐 TV 토론을 갖다 하던 방송사들이 한국당은 우리 안 해. 우리는 딴 데서 하시고 우리는 알아서 그냥 보도할게. 이런 정도로 적대적인 언론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27일 한다. 게다가 저는 이번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엄청난 역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 김정은이가 완전한 비핵화 하겠습니까? 안 하면 못 합니다. 트럼프는 자기 인기 때문에 적당해도 그냥 우리 합의 봤다. 왜? 트럼프는 내년에 선거 나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3월 달부터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합니다. 이제 완전히. 그러면 트럼프도 자기 정책 입지를 위해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김정은하고 뭐 이상한 차이를 볼지도 모릅니다. 뭐 종전선언하자. 그렇죠. 뭐. 종전선언이 그러면 지금 뭐 빅딜로 나오고 미군 있지 않습니까? 철수해라. 뭐 그러면 그거를 결과를 보고 전당대회에서 막 공격도 하고 해야 되는데 27일은 참 애매한 날인 게 결과가 안 나온 순간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대만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같이 하면 누가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습니까? 저거 관심 갖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판단을 갖다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설령 자 지금 제가 봐도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위입니다. 네. 차이가 좀 나면 되고 지금 1강 2중 같은 분위기에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선거라는 게 뭡니까? 선거 과정에서 캠페인 과정에서 차이가 좁혀지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황교안 총리는 나름대로 자기에게 가했던 비판을 TV토론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 다음에 뭐 좌파들이 공개할 때도 내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다 해명한 거다. 이렇게 해서 예방주사도 맞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6명 다 안 나올 거고 둘만 나옵니다. 그럼 황교안과 김진태가 TV토론 한다고 하면 지금 방송사들이 이거 뭐 해주겠습니까? 한두 군데 해주겠죠. 그럼 다시 두 번 정도 한다 칩시다.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도 오세훈이나 홍준표 좀 돼야지 뭐 치고받고 뭐 좀 예. 재밌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지. 김진태 의원하고 둘이서 할 때 오히려 김진태 의원은 1대1로 붙으면요. 부담됩니다. 황교안은. 무슨 말 할지 어떡합니까? 게다가 김진태 의원은 제가 볼 때는 훌륭한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성향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조금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김민태 의원실이 그 어제 지만원 씨를 국회에 불러가지고 한 토론회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그분이 옳은지 그런지 제가 한번 논평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의 평균 정서에서 볼 때는 좀 과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전부 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이 29.7%에 올라갔는데 그게 또 참을 또 끼얹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 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그 절차나 방법은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저도 뭐 광주 그 유가족들 그 보상 같은 거 많다고 저는 비판을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만 그거를 품격 있게 비판하는 거하고 아니 이거 5.18은 말이야 뭐 북한에서 간첩들이 내놔가지고 게릴라전 해가지고 폭동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이거 법원에서 판결 다 나온 건데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국당 역시 알겠어 또 지지율 좀 내려간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지금 민주당은 뭐 손혜원이니 뭐 안희정이니 이재명이니 뭐 김경순이 모든 게 나쁜 뉴스는 다 저쪽 뉴스였습니다. 설날 때 이쪽은 황교안 뭐 오세훈 뭐 해가지고 저 홍준표 해가지고 뭐 컨벤션 효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7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다시 뭐 참을 끼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극우 정당처럼 이미지가 비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택이나 심재철 뭐 주호영 뭐 어쨌든 그런 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지들이 다 각자 안상수 다양한데 김진태와 황교안이 붙으면 말입니다. TV토론을 보는 국민들은 저게 한국당 수준이구나.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리고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더라도요 이제 흔들립니다. 왜? 홍준표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은 뭐 TV 홍과코라 통해서 이제 비판할 겁니다. 저거는 공정한 전당대회가 아니었다. 우리는 불참했다. 반쪽짜리 대표다. 그렇게 되면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은 제가 봐도 황교안 전 총리가
1등 할 확률이 거의 뭐 80% 이상, 90%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왜 이 절차가 필요하냐면, 자, 전당대회가 끝나고 오세훈이 형님 축하합니다. 황교안 껴안고 그렇죠. 박수 치고 승복하고 뭐 홍준표 나는 돈 뺐다. 그러면요 한국당 그냥 하늘 날아가는데 그렇죠. 오세훈도 빠지고 홍준표도 빠지고 뭐 심재철도 빠지고 뭐 조영도 빠지고 딱 둘이 나와가지고 그 추대식입니다. 그거는 추대식이죠. 추대식입니다. 예. 차라리 추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황교안 전 총리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찝찝한 겁니다. 뭐 내가 뭐 그리고 이제 막 흔들 겁니다만 또 다른 측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당의 미래는 정말 암울해지는 겁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선을 긋자,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예, 예. 게다가 또 이제 요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 예, 유영하 변호사가 나서서 또 황교안 총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참에 황교안 전 총리의 그 정치력을 좀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걸 돌파하는지 시간을 좀 더 주고 가서 확실하게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포용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가 되면 서로 끼안고 우리가 이제 서로 용서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어부지리로 당대표가 되면은 그대로 박근혜 프레임, 탄핵 프레임 가져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의혹들까지 가져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의 어떤 권위라든가 지도력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 공개 오디션 사회를 봤을 때 꼭 그걸 했습니다. 뭐냐면, 자, 후보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 후보자, B 후보자. 그러니까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묻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B 후보 돕겠습니까? 돕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B 후보자. 만약에 당신이 떨어지면 A 후보자 돕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딱 발표되면요 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아예 하다가 불리하니까 나 안 해. 그러면 혼자서 나와가지고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지역구는요 또 뭐 내부적인 분쟁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모처럼 당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상대적으로 잘 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게 반사익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지금 정체된 상태입니다. 한 자릿수에. 한국당은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저 뭐, 오세훈이, 뭐, 홍준표, 황교안이 보니까 저 대한정당으로 잘 되겠네. 뭐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인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이 전당대회 치를 뭐, 10,000명 넘어, 없다. 예약 다 돼 있다. 아니, 야외에서 하면 안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칭찬받았습니까? 천막 당사죠. 당의 어려움, 그렇죠. 천막 당사. 아니, 천막에서 당사도 하는데, 체육관 추우면 어떻습니까? 어린이 대원인데 야외 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방법은 찾으면 뭐 천막 안이 나고요. 아니, 고척동 구장 같은 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은요, 8명이 만약에 출마를 하잖아요. 그럼 8억입니다. 8억이면 고척동 빌릴 수 있죠. 뭐, 그럼 근데 만약에 이번에 전부 다 보이콧 하잖아요. 2명만 하면 2억입니다. 이 돈으로 체육관 이거 아마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이것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왜 자꾸만 확대해가지고 확산돼야 될 이걸 확장선을 안 하고 참 축소지향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인적 다 욕심이에요. 깜깜이. 그러니까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번 이게 잘못되면 그래서 한국당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이번 이 실무 선관위 이 등등등등 이 또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이거 강행 결정도 어떻게 이견이 한 명도 안 나오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거기 있는 전 선관위원들이 공천 받으려고 뭐 줄 쓴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왜 이렇게 아니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보도를 보면 막 난상 토론이 일어나고 뭐 그럼 거기 그럼 대리인들은 또 왜 불렀습니까? 다 바보 만들어 버리고 알겠습니다.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는데 바로 그냥 만장일치로 땡땡땡 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땡 땅땅땅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제1야당이 약하다. 이게 야당 같지도 않다. 투쟁성도 없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저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김진태 두 후보 간의 당대표 전당대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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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선관위 위원장인 박관용 전 의원님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신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 공천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노력하고 있다, 줄대고 있다, 뭐 이런 괴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은 안 벌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황교안 전 총리도 이 기회에 모든 걸 털고 포용하고 말이죠. 1등이 뭡니까? 좀 여유로워야죠. 예, 나머지 후보들과 함께 정말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실패하면 내년 총선은 참패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더 어려워지는 거고,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어려워집니다. 정말 제발 좀 대한민국을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잠 못 이루는 밤 의원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입니다. 지지자들입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